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도시는 변하고 주거의 기준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집이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평수나 가격을 넘어서 입지와 경험, 품격으로 완성되는 하이엔드 그 이상, 하이퍼엔드 주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그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RTLO 광안입니다. 오늘 이곳을 통해서 부산 주거의 기준 그리고 미래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패션으로 유명하시죠? 네. 자, 집을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왜 가격적인 부분이나 또 평면, 뭐 브랜드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 전문가들이 보셨을 때 두 분은 좋은 집 이렇게 구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네.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입주에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더해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대충 한 100년 지나면 한 바퀴 크게 돌더라고요, 유행이. 도시 속에서 그 지역이 어떤 위상을 가졌었고 지금 가지고 있고 가질 것인가를 과거를 봐서 미래를 예측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이 수요가 옮겨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특징들을 미리 알아서 좀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프리미엄을 미리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의견을 보태고 싶습니다. 부산 역시 도시 안에서도 중심축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원래 중심지는 동네였어요. 여기에 일본인들이 와서 외관을 만들면서 광복동에 또 하나의 중심으로 생긴 거고 내륙 중심에서 해안을 누리는 프리미엄 도시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운대하고 수영구는 지금 부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부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장 랜드마크로 보고 1순위로 찾는 입지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상품과 이런 좋은 주거지가 들어오게 되면요 아마 외부인들도 되게 좋아할 거고 부산 내부에 좀 부유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산의 광안과 밀락동도 핫플레이스이거든요. 성수동의 가장 큰 재미는 뭐냐면은 요즘 말로 힙하다고 하는 입지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럼 빨간 벽돌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대들은 처음 보는 거예요, 빨간 벽돌을. 그럼요. 예. 유럽 같잖아요.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이제 광안리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삼익비치라고 하는 거대한 주거지도 있고, 그다음에 회센터도 있고, 또 관광지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해운대에서는 볼 수 없는 풍광들이 생겼거든요. 그것들을 한 장의 사진에 담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입지가 됐고, 아마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더 광안리나 이런 뭐 밀락동 그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송국이 있었던 부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분들은 아직도 MBC 부지라고 불러요. 이번에 갔다 왔는데 정류장도 아직 구 MBC라고 돼 있어요. 방송국 부지는 과거나 지금이나 아마 외부인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동산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로 방송국이 있다는 거는 기본적인 통행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차량 통행들이. 그쵸. 실제로 가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부산의 감각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길이 좋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여의도에도 비슷한 부지로 개발한 입지가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혹시? 방송국 부지면 일단 여의도. 네. 여의도죠. 여의도 브라이튼. 지금 이제 여의도에도 새 주거 시설이 없거든요. 굉장히 비싸게 분양했는데도 완판이 돼 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매물이 나온 적이 없는. 그렇죠. 아, 펜트하우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펜트하우스 랜드마크가 안 나왔어요? 네. 방송국 부지의 좋은 주거 시설과 아마 펜트하우스가 결합이 되게 되면은 부산 분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마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풍수지리적으로도 아주 좋을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소장님? 수공간, 녹지 공간이 적당히 있으면서 남향을 봐야지 주거가 좋은 것들인데 특히 이 입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으로 이제 백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광안리 아파트가 쫙 펼쳐져 있다 보니까 전형적인 배산임수 명당 입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해운대와 광안리 지역을 넓게 봤을 때 지형 차이가 크게 나는데 해운대는 부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주머니 지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약간 바람이 갇히거나 약간 답답한 느낌 받습니다. 근데 수영구 쪽은 백산부터 해서 쭉 내려가요, 광안리까지.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통풍도 좋고 이제 언덕에서 내려보는 지형인 거죠. 집에 들어갔을 때는 와, 뷰가 진짜 좋다. 전망이 정말 탁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겠네요. 바닥 광안리까지 내려꽂죠. 이 뷰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지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수영구에서는 마지막 들어올 수 있는 광안대교 뷰가 보이는 정말 프라임 입지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시장에서는 흔히 부의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리치벨트 이동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점점 동쪽으로 와서 현재는 어디가 힘이 되냐면 수영강 양안인 거죠. 이걸 지형으로 보면 이 알테로 광안은 딱 중간쯤에 있어요. 한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센텀시티의 거대한 인프라, 마린시티의 이제 고급 주거 문화, 네. 그리고 광안리의 오션시티의 상권까지 세 곳이 만나는 트리플 리치 벨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실제로 시장 가격이 형성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좀 무엇일까요? 지금 최근 2, 3년 동안 지방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부산이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에 보통 분양을 하는데 두 가지 하이엔드급 아파트가 청약을 했는데 둘 다 잘 됐습니다. 일단 해운대구에서는요. 리엘 리버파크 센텀이라고 하는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4,500에서 4,7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수영구에서 분양했던 것 중에 기억이 남는 데가 서밋 리미트 남천이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건 평당 5천만 원대 분양을 했는데도 완판이 됐어요. 심지어는 피가 억 단위로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분양 결과만 보더라 하더라도 해운대구나 수영구는 이런 하이엔드급 주거시에 들어오게 되면 인기가 많겠구나. 그래서 입지만 더 좋게 되면 더 비싸게 분양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현실들을 알 수 있게 되었죠. 부산 그사세로 불리는 곳이 있죠. 바로 랜드마크인 해운대 LCT, 용호동 W, 해운대 아이파크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프리미엄 주거지인 곳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또 지역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특히 랜드마크라는 건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역할을 하죠. 특히 세계의 주요 해안 도시, 뉴욕도 해안 도시인 거죠. 워터프론트, 물가, 수변을 중심으로 고급 주거가 형성되는 패턴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산도 바다를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요즘에는 생활 자산으로 소비하고 이거를 과시하는, 드러내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린시티의 거대한 이제 고급 주거지, 그리고 센터시티의 어마어마한 인프라,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는 핵심 주거지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삼익빛이에요. 요 안에만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단지로서는 삼익빛이지만 희소성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알테로 광안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요 광안 권역의 탑2로서 아마 좀 서로 시너지를 주고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알티에로 광안의 알티에로가 이탈리아로 최정상, 품격, 정점을 의미한다는데요. 하이엔드를 넘어서는 주거, 하이퍼엔드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알티에로 광안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151제곱미터에서 190제곱미터의 대형 평형, 이거는 일반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구조이거든요. 일단 수요층을 좀 타겟팅을 명확히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라이버시, 희소성, 거주 만족도 처음부터 이런 상류 계층을 위한 상품과 입지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하이엔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주차 대수예요, 일단. 아, 여기 주차 대수가 2.6대. 그렇습니다. 넉넉한 편이네요. 예, 이제 하이엔드 상품을 구분할 때 일단 2대가 넘지 않으면 하이엔드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설계 부분들인데 그럼 이건 누구 설계고 어떤 상품이 들어가고 이런 건 히스토리가 있어야지 그들끼리도 얘기가 되고 뭐 외부에 이게 좀 자랑거리는 자랑거리잖아요. 그렇게 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 구성, 설계 이런 것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이 외관 설계는 뉴욕 타임스퀘어의 TKTS 부스, 워싱턴 DC의 더 와프, 샹하이 로트 197 등 글로벌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설계진이 참여해서 공용부는 바르샤바의 웨스트필드 아르카디아, 그리고 서울의 잠실 롯데타워 등 글로벌 럭셔리 공간을 설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호텔과 같은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경 역시 탁월합니다. 뉴욕 911 메모리얼, 싱가포르 주얼 창이 에어포트, 시드니 바랑가로 리저브 등 세계적인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단지 내에서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최고의 환경을 구현했고요. 조명 설계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 상하이 황포강, 뉴욕 자유의 여신상 등 도시의 야경을 상징하는 프로젝트를 맡아온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장을 살짝 보니까 이 공간 곳곳의 마감 완성도나 디테일이 괜히 하이퍼엔드는 아니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이 설계 시공에도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런 차별화된 요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지의 가치나 위상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은데요. 외관의 완성도 그리고 단지의 상징성, 이 두 가지는 결국 장기적 가치로 이어지게 되죠. 이런 요소들이 하이퍼엔드 주거로 평가받는 이유는 삶의 양식 자체를 바꾸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사느냐가 어떤 정체성을 좀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렇다면 하이퍼엔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이퍼엔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대체가 가능한 상품인지, 또 하나는 프라이버시가 확보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입니다. 가격보다 불편이 없는 구조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불편하지 않는 걸 아예 그러니까 없앤다는 거거든요. 불편한 거 다 없앤다. 네,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 독립성도 유지해야 되고요.
외부는 물론이고요. 여유 있는 동선, 그리고 응적 공간까지 확보되는 공간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 거주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문화적으로 보면 이제 집의 역할 자체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박사님. 그렇죠. 근데 이제는 머물 뿐 아니라 장기적 휴식과 단기적 휴식을 다 취해야 되고 네. 동시에 업무도 취해야 되고 요즘 업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서 집에서도 많이 일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나의 취향을 드러내는 어떤 장식적인 요소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또 집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프라를, 즉 부산이라는 도시의 자원을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끌어들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결국 주거 가치와 함께 상권까지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주고받는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는 것이죠. 가보시면 메인 도로에 딱 붙어있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이 알테로 광화는 하나 안쪽에 있어요. 예전부터 집을 고를 때 요즘에 이제 주상복합 개념이 좀 확장되다 보니까 바로 길 옆에 있는 집을 고르시는 경향도 있는데 예전 어르신들은 하나 안쪽을 골랐어요. 그래서 안거리, 밖거리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사람 손을 안 타게 하려고 애들을. 밀락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나란히 같은 라인으로 이 알테로 광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런 안전성 문제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붙어 있어서 초품화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길 건너잖아요. 아이들이 있는 그런 세대에서 좋아할 것 같고, 학교 학생들은 뭐 꿈이 알테로 광안 사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나면은 바다가 바로 보이고 또 인피니트 풀, 또 커뮤니티에서 여유를 즐기고 고품격 다이닝 공간에서 뭐 조식이나 석식 같은 것을 서비스로 누리고 또 걸어 나가서 산책을 하고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삶의 질을 끌어올릴 것 같은데 만약 두 분이 이곳에 있으시다면 어떤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실제 수영구에 사무실이 있고요. 거기서도 1년에 한 번씩 일을 하고 오는데, 만약에 이게 제 거다, 제가 입주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사무실을 일단 글로 옮기고요. 그래서 이 뷰를 배경으로 해서 24시간 유튜브로 활용해도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어디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글을 쓰고 강연이나 답사를 나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서 주로 밤에 많이 작업하거든요. 광안리와 해운대, 특히 광안대교의 야경을 보면서 한번 계속 작업을 하지 않을까. 조용하게. 부산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준이 벌써 탄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산 주거시장에서 RTA로 광안이 갖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결국은 사람은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가고 사람을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광안 밀락동 수영구는 현재와 미래가 만나고 있어요. 과거도 찬란했지만 현재는 이미 찬란하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지역이죠. 이 알테로 광안의 하이퍼엔드 주거는 뭐 감히 말하건대 부산의 다음 주거 기준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미 검증된 부산의 최고 입지, 광안이라고 하는 입지에 새로운 하이퍼엔드 주거시설이 더해짐으로써 실거주와 자산 가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고 하는 수요층들한테는 가장 확실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입지를 보고 흐름을 읽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남는 선택을 고민한다면 RTA로 광안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갈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